지난번 지식재산 날 예. 그 행사 때 대통령께서 서면으로 예. 그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예. 그때 이제 핵심이 그거였어요. 이분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자유잖아요. 결국 자유가 혁신을 만들고 혁신의 결과물이 지식재산이다. 이번에도 역시 자유와 연결을 해서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203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노령화 지수를 갖는 나라가 됩니다. 일본을 능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뭐 이민 정책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로 MZ 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은 창의적인 일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IP 지식재산 그러면 뭐 일단 특허를 만들어내는 발명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저작권의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됐잖아요. 그게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맨날 외국 영화 수입하고 했지만 이제 개입하기나. 엄청 나갔잖아요. 그럼요. 이거 대단한. 근데 저작권 수지가 플러스가 되면서 예. 우리가 지재권 전체 수지면에서 예. 적자폭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큰 어떤 그 테두리로 저 계획, 뭐 중장기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성안한 게 1962년 1월입니다. 국가지재위가 만들어진 거는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2년 1월에 처음으로 국가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50년 만이에요. 1962년은 소위 눈에 보이는 도로 건설부터 시작해서 유형자산 중심에서 50년 후에는 무형자산 중심으로 국가계획이 그렇게 50년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화한 건데 국가지재위는 5년 단위의 계획을 계속 세우고 그리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그걸 계속 점검해 나가고 또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개발해내는 이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에 3차 5개년 계획, 2022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2022년부터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이미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논의하는 AI 관련되는 정책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지식재산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로 돼 있죠. 그래서 물론 뭐 표준 특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특허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11대, 12대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 그것이 좋은 특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IP R&D 소위 특허 선행 기술 조사 같은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그거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 IP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또 IP가 중심이 되는 중소 중견 기업들, 스타 기업들을 많이 키워내야 된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저 공장만 열심히 잘 지어서 생산성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핵심 IP를 갖는 그 스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뭐 발명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그 아기상어라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죠. 아기상어로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된 핑크퐁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그 아기상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가치가 유니콘 기업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컨텐츠 저작권 분야도 굉장히 우리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게 된 거죠. 전통적으로는 산업재산권 특허 그러면 이거는 제조활동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저작권 그러면 소위 문예활동에 관련된 거 이렇게 딱 구분이 됐었는데 요새 컨텐츠 저작권 분야에서 K-팝, K-무비 또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이 전통적인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예. 되어버린 거죠. 그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게 결국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MZ 세대가 고도의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요새 MZ 세대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컨텐츠 분야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발명가와 우리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을 다 잘 키워서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법적으로 잘 보호해주고 맞습니다. 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가지고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 이모작과 젊은 세대의 창조적인 능력의 확대. 그렇습니다. 그게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국가지재위원회가 소위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게 만들 거냐 하는 거를 늘 고민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 정부가 개입하면 망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물론 정부가 좀 체계적인 지원 어떤 걸 수립하면 어떨까 계획이나 뭐 그리고 그 보호라든가 이 저작권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콘텐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펀드 예. 이거 굉장히 큰 규모로 키워가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창작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호하자.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 예. 우리나라의 혁신 시스템 속에서 예. 이게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이라든지 예. 사업화라든지 또는 규제 철폐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당연히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건 연구개발의 결과물로서만 보지는 말고 예. 한 나라의 혁신 시스템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잘 작동되느냐 예. 그거를 잘 보고 소위 미싱 링크가 잘 안 돼 있는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해주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 부분들이 특히 콘텐츠 분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는 역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죠.